로코코풍의 의상은 주로 궁정 여인들의 의상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무래도 궁정 여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패션이기 때문에 실용성은 떨어집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향락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이 매우 딱 봐도 비실용적이에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항상 보던 가슴은 깊이 파이고 허리는 아주 잘록하게 조우고 그리고 치마는 스커트는 아주 볼륨감 있게 하는 그래서 뭐 치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기구를 통해서 부풀리면 돼요. 근데 이때 부풀렸던 기구들이 뭐 파니에라는 보조기구가 있었는데 뭐 이것들은 철사나 뭐 고래수염과 같은 단단한 걸로 만들어서 그 볼륨감을 극대화시키죠. 하지만 가는 허리는 그거는 우리가 보조기구로 하는데 한계가 있죠. 부풀리는 게 아니라 조여야 되는 거니까 신체를 과학적으로 조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발전한 것이 바로 코르셋인데 예, 사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우 화려한 그런 패션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슴은 깊이 파여 있고 허리는 매우 잘록하고 그리고 하의의 스커트는 매우 볼륨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잘못해가지고 불도 많이 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왜냐하면 옷에 천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활동성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 옷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옷에 매우 열광했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비비안 리가 코르셋을 입고 있는 장면입니다. 코르셋을 입으려면은 혼자 못 입죠. 코르셋을 조여야 되면은 이렇게 보모 같은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침대 기둥인가요? 이거를 붙잡고 한 명이 이렇게 잠그고 이런 매우 비실용적이고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까지도 코르셋을 입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뭐 사진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코르셋을 입으려면 최소 2~3시간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저녁에 파티가 있다. 그러면 낮부터 옷을 조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우 비실용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코르셋에 열광했는지 그 사람들의 패션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르셋의 모양은 정확히 모래시계 라인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도 약간 S라인이죠. 이런 라인이 지금도 아름다운 시대이긴 하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가학적으로 광기에 어릴 정도로 집착했던 시대였기도 하죠. 그런 가학의 시대가 있었다면, 그 패션에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 시대 같은 경우 뭐 요즘이 아니라 뭐 어떤 사례의 경우에는 패션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멋지게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이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분이죠. 영국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는 파워 드레싱이라는 그런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파워 드레싱이란 위엄,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격식을 갖춘 비즈니스맨과 커리어 우먼의 패션 스타일을 의미한다. 힘, 권력을 의미하는 파워와 옷 입기라는 의미의 드레싱이 합쳐진 말로 위엄,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비즈니스맨과 커리어 우먼의 스타일을 말한다. 특히 1980년대 요때 그 파워 드레싱이 이렇게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1980년대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 이 시대 여성들의 그런 사회 진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왜 우리가 옛날에 남성들도 부르주아에서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는 남성들도 옛날엔 정말 화려하게 옷을 입었거든요. 옷에 심미적인 취향이 엄청나게 집착이 강했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던 남성도 그런 시대였지만 그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포커스가 완전 돈 벌기에 딱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번거로운 옷 입기는 그냥 까만 블랙 수트로 통일을 하게 돼요. 번거롭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 더 집중을 해야 하니까. 여성들도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사회 진출이 늘다 보니까 남성들과 함께
때로는 경쟁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회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파워 드레싱이란 이런 옷이 많이 유행하게 된 거죠.